PSG의 선수단 내에서 일어난 집단적인 행동의 여파로 이강인 선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의 큰 패배 후 PSG로 복귀했을 때 그에 대한 대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PSG 리포트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을 때 당시에 LK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이라는 긴 대회를 치른 후라며 그가 훈련에 임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는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더욱 의문을 증폭시킨 것은 LK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아서 짧은 휴식 후에 곧바로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복귀가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요르단과의 경기가 2월 7일에 열렸고 패배 후 이강인 선수가 바로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 경기인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맞대결에서 최소한 벤치에는 앉아 있어야 정상이라는 예상과 달리 2월 14일에 열린 해당 경기에서도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축구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현재 이강인 선수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들을 고려하면 그때 모든 의문들이 점점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LK 감독이 이강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PSG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자 이를 계기로 넓은 스쿼드를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PSG는 리그에서의 경기를 3대1로 여유롭게 이기며 이어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 이강인 없이도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인을 낭트와의 리그 2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기용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강인 사태와 관련된 불만,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 등 여러 문제에 휩싸인 음바페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강인의 등장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휘파람을 불며 등장한 그의 모습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수준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PSG 팬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진 자신의 행동 문제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마치 소시오패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PSG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행동들이 과거 발렌시아에서 퇴출된 원인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PSG가 현재 리그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53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대 팀인 낭트는 13위에 머물러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은 예상외로 PSG가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이날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낭트의 수비 라인을 교란시키려 했으나 평소와 같은 저돌적인 돌파나 개인 기술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강인 선수의 행동은 주눅든 듯하며 PSG 팬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전반 20분 동안의 연속된 개인 기술 실수와 패스 타이밍을 놓치며 게임의 흐름을 끊어버린 그의 모습은 PSG 내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며 팀의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조차 아시안컵 이전에 공격적이고 활발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가 낭트의 공격 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비적인 압박에 쉽게 사라지는 존재감 때문에 PSG의 전반전은 끔찍한 수준이었으며 이강인 선수가 팀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만약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의 백업이 없었다면 PSG는 무승부를 거두기조차 힘들었을 정도로 경기력이 형편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면 61분 동안 경기에 참여하며 슈팅 시도는 73번에 터치 중 패스 정확도가 평소 95%에서 이날은 겨우 90%로 떨어졌으며 키패스는 단 2번, 크로스는 9번 시도 중 2번만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수비 기록에서 이강인 선수의 슈팅 블록이 단 1번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다수의 실수를 저지르며 공격 진영을 유지하기보다는 너무 깊숙이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면서 팀의 공격 밸런스를 크게 해쳤음을 의미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위치 선정은 PSG의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어려웠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임시 방편으로 채운 콜로 무아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불필요한 수비 가담으로 인해 PSG의 공격 옵션이 현저히 부족해졌습니다. 마르키뉴스와 다닐로 페레이라가 전방 압박을 시도했지만 힘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마르키뉴스가 직접 공을 운반하며 패스 기회를 찾아야 했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공을 뺏긴 후 갑작스레 수비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기이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의미 없는 삼각 패스가 이어지는 사이 낭트의 선수들은 중앙 지역의 수비망을 촘촘히 배치하며 PSG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PSG 선수들은 결국 이강인을 과감하게 패싱하고 전방에 위치한 무아이 바르콜락의 돌파를 활용하여 공격 전개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는 것이 팀의 템포를 늦추고 창의적인 패스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수비 가담으로 인해 그의 존재감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PSG는 새로운 공격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오른쪽 구석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4명의 수비수가 마치 프리킥을 방어하는 벽처럼 서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절호의 찬스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예상치 못하게 수비벽을 향해 공을 3개 차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 공은 당연히 수비벽에 막혀 필드를 벗어나고 이후 한국은 오랫동안 추가 득점 기회를 찾지 못하며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김민재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의 시절에도 팀 동료들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에게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불필요하게 개입해 분위기만 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황희찬 선수의 실축으로 이어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강인 선수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욕심과 주저함이 교차되는 순간들은 결국 그가 공을 잃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역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벤치에서 지켜보던 음바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엘리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를 교체하고 자신을 투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바페가 이강인 선수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교체되고 음바페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PSG는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음바페의 투입은 경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PSG는 빠른 템포와 더 이상의 실수 없이 낭트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빠진 후 팀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을 목격한 팬들은 경기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그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선수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